한국판 뉴딜 그 첫 삽을 이제 뜨는 철도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. 네. 예, 요게 어떤 내용인가요? 동해북부선 사업이라고 하던데요. 그렇죠. 이게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5차례 총 열렸고요. 네.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열리는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으시고요.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중앙대책본부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립니다. 29일에 열릴 예정인데요. 예. 이 자리에서 사실은 이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조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어떤 사업들이 여기 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시장은 굉장히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선제적으로. 다만 어제 이제 그 첫 번째 사업이 공개됐다라는 겁니다. 그 사업은 뭐냐면 철도 관련 사업인데요. 예. 어제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만났던 군사분계선에서 만났던 네. 그 4.27 선언의 2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뭐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네.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2주년을 기념해서 기념식이 열렸거든요. 그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이 그 동해 북부선에 지금 이제 53년간 단절된 구간들을 복원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. 그 구간이 뭐냐면 실제 동해 북부선 같은 경우는 지금 총 한 300km 되는 구간이고요. 네. 우리나라 삼척에서 함경도의 안변까지 연결되는 철도 구간입니다. 이 구간 중에 일정 부분 한 110km 구간 지금 강릉에서 제진까지 네. 110km 구간이 지금까지 끊겨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이 구간을 새로 놓으면서 전체 300km 구간을 복구하겠다라는 네. 겁니다. 이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 대화가 잘 풀리고 어떤 화해 무드가 됐을 때 맨 그 남단에 있는 부산부터 맨 끝에 있는 두만강까지를 그 동해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만들고요. 그 노선이 TRS 그러니까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철도까지 이어지는 네. 그런 어떤 큰 그림으로 사실은 이런 그 동해 북부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의 그 53년 만에 동해 북부선을 다시 연결하는 그 연결 사업, 강릉 네. 제진 구간 사업 자체가 첫 삽을 뜨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. 라는 거고요. 네, 지금 다만, 지도에 이제 보이고 있죠. 그렇죠. 가운데 네. 강릉에서 제진까지 빨간색 선이 이제 맞습니다. 연결되는 동해 북부선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 새로 연결되는 빨간색 구간,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총 300km의 구간, 네. 심지어는 그게 남북 전체를 잇는 그 동해의 큰 어떤 그 철도 노선의 어떤 한 축이다라는 네.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네요. 거고요.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 어떤 생사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, 또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자체가 여전히 좀 막혀 있는 경색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. 이 그 사업 자체가 향후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고려 요소도 동시에 좀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제 어제 이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이제 고성군 제진역에서 이제 예. 거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 동해 북부선 건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예. 말을 했는데 사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면은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위주로 좀 구상이 됐던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예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불리는 네. 다양한 비즈니스들, 특히 그 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수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잇고 있는 비대면 관련 서비스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왔었고요. 예. 그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29일 회의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구체적인 비즈니스는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 원격 의료가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 진행이 됐었고요. 네. 또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에듀테크, 그 원격 강의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본격적으로 좀 인프라를 깔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로 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지자체가 내세우고 있는 지원금을 디지털 지역화폐로 이제 네. 계속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죠. 이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들 또 지급결제 관련 비즈니스들을 집중적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.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원격 의료 내에 또 뭐 여러 가지 원격 진단 또 원격 그 처방 관련된 비즈니스 사업들, 에듀테크 내에서도 AR 뭐 증강현실 또 그 가상현실 이런 또 구체적
구체적인 비즈니스가 세분화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역들이 좀 드러난다 그러면 이 네. 비대면 관련 수혜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. 전통적으로 지금 비대면 그 비즈니스의 가장 강자로 꼽히는 뭐 네이버, 카카오, 네. 또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 관련주들도 동시에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.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외에도 이제 그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 중에서도 좀 스마트해질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소재 중에서도 좀 신소재 개발 쪽으로 좀 그 지금 그 포항이나 대구 경북 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지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철강 소재 신산업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. 네. 또 아까도 말씀드린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통신 장비 관련 인프라 사업에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부분에도 좀 수혜가 일정 부분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뭐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만 예. 어쨌든 한국판 뉴딜은 국가적인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다른 수혜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뭐 비대면 관련주랄지 혹은 뭐 금융주 또 토목 관련 건설주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예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